김은미 기자. 네. 문제가 뭐예요? 이준석 대표가 너무 튄다는 겁니다. 튄다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그동안 윤석열 전 총장 국민의힘 입당 문제를 놓고 이 들어갔냐 마느냐 밀고 당기기를 했었잖아요. 네. 하지만 결국 입당을 했죠. 그렇죠. 근데 입당하자마자 불거진 게 바로 이준석 대표와의 불화설입니다. 그런데 뭐 사실 윤 전 총장 측에서 계속 이 당 행사에 좀 불참을 했기 때문에 빌미를 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도 이 얘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좀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이 갈등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거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 건데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이 같은 당 지도부인 이 김재원 최고위원이 쓴소리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 얘기 같이 들어보시죠. 그래서 입당을 하라 했는데 입당하자마자 그때부터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노력하려면 결국은 후보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열심히 잘 뛰게 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게 하려면 후보들을 주인공으로 만들고 후보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의 상황이 과연 그런가? 들어오자마자 그때부터는 이제 물어뜯기 시작한 것 아닌가 그런 물어뜯기? 생각을 하면 뭐 그렇게 썩 그 지금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들어보시면 김재원 최고위원 이 대선 주자들이 주인공이 돼야 하는데 이 윤석열 전 총장이 들어오자마자 지금 물어뜯고 있지 않냐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갈등이 네. 윤석열 후보하고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이잖아요. 그쵸. 근데 왜 이준석 대표한테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사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면 제 생각을 좀 넣어서 분석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당 대표 그리고 이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 대선 예비 후보입니다. 아직 그렇죠. 본선행이 전혀 결정되지 않은 상태예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 사람의 위치, 당내 입지를 봤을 때 당 대표가 더 위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형이랑 동생이랑 싸우면 누가 혼나죠? 글쎄요, 제 옛날 기억을 되살려보면 동생보다는 제가 많이 혼났던 것 같아요. 아, 형이시군요. 네. 네,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요. 네, 사실 보통 둘 다 혼납니다. 그죠? 이놈들 왜 싸워? 하고 둘 다 혼나긴 합니다만 보통 형이 더 많이 혼나죠. 맞아요. 아니, 나이가 더 많은데 네가 참아야지 하고도 혼나기 마련인데 아마도 그거랑 같은 이치 아닌가 싶어요. 이 아무래도 일단 윤석열 전 총장 이미 뭐 당 지도부 패싱 논란 그리고 뭐 당 행사 불참 등등 해서 이미 당 안팎으로 많이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윤 전 총장도 문제긴 문제입니다만 이준석 대표가 또 이렇게 대응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의 추가 설명 같이 들어보시죠. 당을 관리하는 지도부 입장이나 또는 후보자들 입장에서 내분으로 비춰지는 어떠한 일도 당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권 교체에도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외부에서 보면 이미 콩가루 집안으로 보일 거다. 네, 밖에서 보기엔 콩가루 집안으로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두 사람 다 혼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비판한 김재원 최고위원 말고 또 네. 원희룡 제주지사도 또 한마디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원희룡 전 제주지사 이 당대표가 선거기획 단장까지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갑자기 좀 뜬금없이 선거기획 단장 얘기는 왜 나온 건지 그것도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우리 이준석 대표가 아이디어를 너무 많이 갖고 계시고 너무 많이 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당 대표와 당의 이 선거 기획 단장과의 역할을 완전히 분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정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당 대표는 철저히 분리가 돼야 됩니다. 전부 선관위로 넘겨야 됩니다. 네, 이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 대선 주자, 이 경선 검증단을 대표 직속으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렇게 되면은 이 검증단에 이 내놓는 결과에 따라서 당 대표도 공정성 문제에 또 휘말릴 수 있는데 왜 본인이 직접 선거기획 단장 역할까지 하려고 하느냐라고 이 지적을 한 건데요. 이 김재원 최고위원도 원희룡 전 지사도 결국은 너무 나서지 말아라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쯤에서 이준석 대표가 이 당대표 수락연설 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같이 들어보시죠. 제가 말하는 변화에 대한 이 거친 생각들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전통적 당원들의 불안한 눈빛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우리의 변화에 대한 도전은 전쟁과도 같은 치열함으로 비춰질 것이고 이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바뀌어서 승리할 겁니다.
이준석 대표 이 당선 수락 연설에서 이 치열함으로 끝내 승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지금 일어나는 이 상황 이게 치열함인지 불협화음인지는 국민들이 판단을 할 걸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이 당 중진들의 너무 나서지 말아라라는 지적. 이 지적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또 뭐라 그래요? 네, 이준석 대표 어제부터 지금 여름 휴가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맞아요. 네, 사실 국민의당이랑 합당 문제를 놓고 이 마지노선을 나 휴가 가기 전까지 결정해라. 라고 얘기해서 전 국민이 이준석 대표가 언제 휴가를 가는지 모두 이제 알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휴가 어디로 갔는지도 지금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죠. 네. 김태랭 어디로 갔죠? 택시 연수 받으러 상주 갔잖아요. 맞습니다. 이것 봐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준석 대표 상주에서 본인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택시 연수 받는 사진을 직접 찍어서 올리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30대 당 대표가 휴가 기간 동안 이 택시 연수를 받으러 가는 이 모습 자체가 굉장히 또 시선이 또 주목되는 그런 부분이긴 맞아요. 해요. 네. 하지만 뭐 이거는 뭐 사실 개인의 뭐 사생활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지적할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택시 연수를 받으면서도 자신에 대한 이런 각종 흘러나오는 얘기들은 다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대표 SNS에 내가 상주에 출마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대체 무슨 헛소리인지 모르겠다라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연수를 받으러 경북 상주까지 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 개인 택시 교육장이 상주랑 화성밖에 없고 수용 인원이 상주가 3배가 더 많기 때문에 대부분 이 연수를 받으려면 상주로 온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 그런데 그러면서 한 얘기가 유튜브 끊어라라는 겁니다. 예, 사실 주식 방송 봐라. 정말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걸 예측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방송을 하겠느냐. 빚을 내서라도 본인이 주식을 하지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건데요. 이 유튜브에서 자신이 상주에 출마할 거다라는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하니까 이런 유튜브 내용 믿을 게 못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 보수 유튜버 중에서도 이 국민의힘 지지층이 상당할 텐데 과연 이준석 대표의 이 얘기를 듣고 또 어떻게 반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은미 기자였습니다.